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 도심의 불법 전단지 근절이 시급하다는 뉴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 개정안 통과 전망, 그리고 오는 9월에 개통 예정인 전라선 SRT에 관한 뉴스 살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지난 5일에 치러진 전주시의 재선거 의미와 정치권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오늘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점 같은 업소를 알리는 광고지죠. 네. 전주 도심거리가 이러한 광고 전단지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곳에 광고지가 온통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광고 전단지, 무단 살포, 불법 아니겠습니까? 네, 전주 서부 신시가지 등을 비롯한 이제 주요 도심에 나가 보시면 이 길거리에 수북히 쌓인 전단지나 아니면 명함 같은 거를 받아보신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 불법입니다. 대부분은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것인데요. 해당 업체에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하거나 아니면 회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전단지를 살포하면은 이게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전주시나 또는 시민경찰연합회 등이 합동 단속에 나섰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전단지 살포, 단속과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최근 전주시와 시민경찰연합회가 전주시 청소지원과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이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합동을 해서 이 40여 명 정도가 이 전주 신시가지에 나가서 길거리를 청소하기도 하고 이런 업체들을 또 계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일회성이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불법 전단지를 적발할 시에는 장당 8,000원에서 최대 42,000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체들의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업체들의 저항이 좀 심하다 보니 좀 처벌하기가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과태료 37건의 총 과태료 부금이 344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제도가 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좀 비판도 있습니다. 네.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속만으로 이런 사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업체나 또 협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사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가 일회용품 없는 조직 문화 만들기에 지금 선도적으로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단속을 통해서 아무래도 환경에 관한 사람들의 이제 관심도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최근에 이제 탄소 배출 줄이기 운동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다 보니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도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또 이 전주시와 전주북도가 매월 10일마다 도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날 홍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좀 줄이는 이 문화를 좀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또 이 일회용품 줄이기는 이 탄소 배출 저감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물을 절약해서 기후 위기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혜택이 있습니다. 또 결국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한데 시민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최근에는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나 장바구니 사용하기,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을 받지 않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 농협에서 요즘에 활동하고 있는 운동 중에는 일회용 아이스팩을 수거를 해서 이 재활용하는 것도 이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민들의 많은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역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관한 법이죠. 일명 대광법이라고 하는데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대광법이 어떤 내용이고 또 왜 이 법이 전라북도에게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대광법이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이다라고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라는 거를 줄여서 대광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동안 전북은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광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전주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전북 시민들의 이 교통에도 도움이 되고 또 비즈니스나 산업 발전과 같은 경제적 측면 또 이런 관광 산업으로 인한 좀 경제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서 좀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청주는 대전 세종권으로 편입이 돼서 대광법 적용을 받는데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배제되는 것은 뭐 차별이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행법은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이렇게만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이제 상황이 비슷한 청주를 예를 들면 청주는 이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대전광역시가 있다는 이유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법 안에 들어가서 충분한 혜택을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포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이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가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제 광역시가 없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주는 이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면서 인구가 65만 정도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좀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대광법 이달 만에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전북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또 모토로 삼고 있는데 거기와는 또 모순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뭐 여야 간의 합의도 있어야겠지만 이 국가교통부나 국토부나 또는 또 이 기재부하고도 좀 관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와는 이 예산 문제,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전체적인 이 교통의 어떤 조율이나 뭐 차량의 배정, 국가 예산 이런 것들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기관과 국회를 동시에 좀 설득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관영 지사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재욱 의원을 만나서 대광법을 포함한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 대광법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로 윤재욱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이 현재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 김재정 간사가 사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대광법에 대한 심사가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이번 주 정도에 좀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 이달 말 정도로 좀 미뤄질 수는 있는데요. 뭐 실제 심사가 25일쯤 진행된다고 하니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는지 좀 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현재로서는 이 기재부가 예산안을 문제로 계속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문을 좀 넘을 수만 있다면 뭐 이번 달 내에 소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 때 상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동안 익산에 가야만 탈 수 있었던 SRT, 뭐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이죠. 그런데 오는 9월부터는 전주에서 이용 가능한 전라선 SRT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전주는 이 지역 거점 도시이자 관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KTX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말이면 뭐 KTX 표를 구하는 게 너무 일이었고, 그 평일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좌석에는 앉기가 좀 힘들 정도였는데요. 또 강남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내려서 다시 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익산에 가야만 뭐 수서로 가는 열차가 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서와 전주를 연결하는 SRT 열차가 개통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 김윤덕 국토부 의원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 열차가 없는 것은 이 전라선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고, 또 이렇게 익산까지 가서 열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 요금이 약 2,800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전라북도 시민들에 대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좀 요구했었는데, 좀 최근에 개통이 좀 가능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김민득 의원은 21대 전반기 교통위원으로 활동했었죠. 네, 네, 전주 수서간 고속철도 운행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KTX 전라선 이용객이 2016년에 395만 명이었고요. 2019년에는 691만 명으로 불과 3년 사이에 1.7배 규모로 급증을 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생기면서 좀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회복세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시민들은 이렇게 만성적인 좌석 부족에 좀 시달려야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익산역과 김제역, 정읍역에만 정차했던 이 수서행 SRT가 전주역과 남원역에 정차한다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경기도 동남부 지역에 환승 없이 직통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좀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교통 편익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운행 편수가 문제입니다. 하루 왕복 2차례에 그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이용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선 SRT가 오는 9월에 개통하는 것은 맞는데,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 전주와 수서 간의 열차가 하루 왕복 2회에 불과합니다. 제가 따로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수서와 부산을 연결하는 SRT가 하루 왕복 40개고요. 또 부산은 우리나라 제2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서 수서와 구미, 김천 가는 열차를 조사했더니 하루에 10개의 왕복선이 있습니다. 또 수서와 신경주로 가는 열차가 16개가 있고요. 수서와 광주로 가는 열차도 또 20개입니다. 그런데 수서에서 전주로 가는 열차가 2대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에는 표를 구하기 위한 혼선만 가중될 거다,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편성된 것은 좋지만 증편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열차가 더 일찍 증편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정치권의 노력이 좀 요구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분들이나 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계속 중앙 정부에 좀 요구를 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SRT가 운행을 시작하면 해당 노선 주민들이 편리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지역 관광 활성화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루에 왕복이 2차례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좋은 일이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너무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현재로서 증편 계획을 찾아보면 평택 오송 구간이 이 복선화가 되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4년을 좀 더 우리가 이걸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편 이상 증편이 될 수 있도록 좀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권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분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